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좀 근황 공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8월 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원래 계획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부산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좀 울고 있죠. 옆에서 저희 집 고양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또 집에서 약도 좀 먹이면서 지켜봐야 돼가지고 부산에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아무튼 그냥 이제 집에서 뭐 할 거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하고 지냈는지 조금 공유하면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오늘은 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음악은요, 오징어 게임 시즌 3 음악 하나 듣고 가시죠. 네, 최근에 오징어
게임 시즌 3 보고 왔습니다. 사실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려고 틀었다가요. 첫 번째 게임 하고 있다 아마 시즌 3 1화였을 거예요. 첫 번째 게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있다가 와 진짜 못 보겠다. 진짜 너무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그 끊었었어요. 한번 이렇게 중간에 끊었다가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봐야지 이러고 그 마저 이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평가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냐? 별로였습니다. 보고 있으면 시간은 잘 가긴 하던데요. 다 보고 나서 굉장히 다 보고 나서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다 보고 나서 굉장히 좀 불쾌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처음 시도했을 때 왜 다 못 보고 그 1화 만에 끊었냐. 첫 번째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 게임 설계 자체가 아이디어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일단 하나 들었고 그냥 술래들한테 칼 쥐어주고 칼로 찔러서 죽여라 이거는 너무 성의 없잖아요. 게임 자체가 게임도 성의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원래 이 장르가 이렇게 그 배틀 서바이벌 하는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그 영화 내지는 드라마와 관객 사이에 약간 그 그냥 합의하고 지나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만한 사이즈의 어떤 범죄 단체가 어떻게 비밀을 유지를 하느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에는 그 병정만 해도 몇 명인데 걔네들이 다 어떻게 비시즌에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느냐. 그런 게 어떻게 유지가 되냐. 왜 경찰은 안 움직이냐. 뭐 이런 의문들은 접어놓는 것. 그런 거 의문 가지지 않기. 요런 부분은 합의가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장르 생각하고 보면은 그래 원래 이런 내용이지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는데 이제 슬슬 게임에서 넘어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 보면서 계속 턱턱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래한테 칼을 쥐어주고 이렇게 찌르는 게임. 그러면 이게 술래가 과연 그렇게까지 위리한 게임인가? 예를 들면 뭐 체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야 당연히 흉기 들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지만 예를 들면 술래가 뭐 체격이 좀 작고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이 막 예를 들면 저기 뭐냐 추성훈이다 이러면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칼도 길지도 않아요. 보면 이렇게 저걸로 사람 찔러서 죽이려면은 정말 그 범죄 이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칼도 이렇게 짧은데 저거 뺏기는 순간 술래가 그냥 역전을 당해버리는. 그래서 이게 게임으로서 그 굴러가는 내용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 공간 설계도 그 이상한 실내 공간 같은 데서 이렇게 방문 막 열어서 막 새로운 공간이 나오고 이런 그 실내 공간 안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 것 어디를 가도 어디를 비춰도 그냥 비슷해 보이는 공간 자체 비슷해 보이는 이거는 아마 의도한 것 같아요. 약간 공간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돼서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도 그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잘 줬는데 문제는 그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가 가늠이 잘 안 돼요. 보고 있으면 이게 왜냐하면 그 얼마나 넓냐가 굉장히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어쨌든 좁은 공간 안에 실내 안에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도망 다니는 쪽은 도망을 다녀야 되고 찾는 쪽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넓이가 가늠이 안 되니까 얘네가 지금 위험한 건지 쫓기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움직여야 안전한 건지 아니면 적당히 잘 자리 잡고 숨었으면 이제 숨어 있는 게 안전한 건지 이런 게 하나도 가늠이 안 되니까 게임이 그 진짜 성의 없고 단순한 게임인데도 게임이 잘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좀 첫화 보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뭐 아무튼 다시 켜서 보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참고 봤습니다. 참고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도저히 작품과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아이 낳는 부분. 네, 아이 낳는 부분. 이쯤 되니까 이제 그래도 물론 이게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자연 법칙이나 물리적인 무언가나 아니면 뭐 그 생물학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막 벗어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서 고양이가 엄청 우는데 그 약을 먹여야 돼가지고 밥에다 약을 타놨는데 저거 안 먹으면 뭘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그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이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드라마가 이제는 진짜 합의가 안 되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게임을 그렇게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시즌 3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시즌 3를 하고 있지? 시즌 1이랑 뭐가 달라졌지? 시즌 2는 이제 성기훈의 그 반란 시도와 실패라는 어떤 시즌 2만의 컨텐츠가 있었죠. 근데 시즌 3는 그 반란이 실패하고 나서 그 실패한 반란의 후일담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성기훈이 시즌 1 한 번 더 하고 있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결말까지 가는데 그 다 시즌 1 때 어쨌든 상우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본인이 죽으면서 이제 우리 엄마 하던 그거랑 그냥 겹쳐 보이면서 시즌 3를 왜 봐야 하는지 이유를 딱히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장 이제 아마도 시즌 1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게임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섬을 찾기 위해서 막 일어나는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 막 이런 것들이 아마 시즌 3의 차별점이라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본 게임이랑 이 내용이 너무 따로 놀아서 이렇게 접합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내용이 안 붙어요. 그냥 드라마 두 편을 따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서 열심히 찾아 헤매던 그 행동이 어떤 결실을 맺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죠. 딱히 뭘 범죄 조직을 뭐 찾아내서 밝혀낸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도저히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현실의 벽을 확 느끼게 해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밖에서 그 사부작 하던 것들은 그냥 드라마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결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시즌 1이 그래도 꽤 재밌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 3까지 오면서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좀 급하게 썼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대사들이 다 너무 구려서 대사들이 다 너무 별로고 특히나 그 막 경찰서 장면 이런 데서 나오는 사투리 대사들은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사투리 연기가 뭐 어려운 연기긴 하지만 대사를 좀 잘 써주면 그래도 좀 소화가 되는데 이 대사들이 다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만화 일본 만화 소년 만화의 대사 같은 느낌의 어떤 그 이렇게 막 소화가 안 되는 대사들이 계속 나와서 저는 대사도 진짜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열심히 드라마를 봤지만 재미가 없었다라는 첫 번째 근황이었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음악으로 넘어가 2025 LCK 음악입니다. Rise as On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요즘 e스포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 경기 다 챙겨보진 못하는데 LCK를 일단 어쨌든 경기 결과 정도는 나중에 하이라이트라도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요새 재밌더라고요. 일단 젠지의 전승이 한번 꺾였습니다. 젠지 e스포츠의 지금 1, 2라운드 전승 기록이 이제 3라운드 들어서 T1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전승이 한번 꺾이게 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 3라운드, 4라운드가 진행 중인데 10개 팀 중에 상위 5개 팀 레전드 그룹, 하위 5개 팀 라이즈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제 경기를 진행 중이고, 라이즈 그룹에서 이제 꼴찌를 하는 팀은 그 플레이오프 스테이지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라이즈 그룹 경기들도 꽤 이제 긴장감이 넘치더라고요. 오히려 상위권 팀들 경기가 좀 정형화돼서 재미가 없는 반면에, 그리고 특히나 젠티한 이 세 팀은 다른 팀들 상대로는 거의 뭐 일방적인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라이즈 그룹이 아주 치열하고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제였던 것 같은데 꼴찌인 DNF, 브리온을 상대로 이제 경기를 가진 DNF가 2세트에서 그 정말 희대 말도 안 되는 역전패를 당하는 경기가 나와 버렸어요. 20분 1만 골드 차이로 이기고 있다가 경기 끝날 때는 1만 골드를 뒤지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이게 그 비유를 하자면 야구로 치면 10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5회 끝날 때쯤 이제 10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20대 10으로 진 요런 사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DNF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과, 특히나 타팀 팬들까지도 이제 비난에 합세해가지고 이게 지금 프로로서 경기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냐, 왜 팀이 팀으로 안 굴러가고 5명이 다 따로 노냐, 뭐 이런 또 많은 비난들을 받고 있는데, 뭐 경기력이 처참했던 것과 별개로 아무튼간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었다는 거, 예, 막 보고 있는데, 야 이걸 잠깐만, 이게 이 싸움을 져? 아직 유리, 그래도 아직은 할만하지. 근데 또 이 싸움을 져? 그래도 아직은 이길만해. 근데 이 싸움을 또 져? 그래도 아직 유리한데, 아니 또 져? 계속 싸울 때마다, 교전이 일어날 때마다 아직은 할만한데? 왜 지지? 아직은 할만한데 왜 지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보니까 진짜 그 긴장감 넘치고 재밌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요즘 LCK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게 또 하나 근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T1을 좀 응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한화생명으로 이적한 제우스 선수도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젠지의 독주가 좀 한 번 더 꺾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덤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하자면, 요즘 야구를 좀 열심히 못 보고 있는데 진짜 거의 경기 결과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야구도 롯데가 아마도 3위를 굳힐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요. 정규 시즌 경기 이제 팀별로 한 40경기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경기 수 대비 아마 2위가 좀 치열할 것 같고, 롯데가 3위에서 뭐 위아래로 벗어날 일은 거의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야구 쪽은 또 이제 4위부터 8위까지가 아주 치열합니다. 4위부터 8위까지가 다들 아직 할만해. 아직은 가능하다. 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한 범위 안에 4위부터 8위가 또 몰려 있어서요. 야구도 아마 중위권 팀들 응원하시는 분들은 요즘 아주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롯데는 좀 스트레스로부터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뭐 2위, 1, 2위 저기 LG 하나는 이미 멀리 떠나가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뭐 4위가 따라올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덜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가을 야구에서 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롯데 출신인 손아섭 선수가 하나 이글스로 이적을 했는데, 손아섭 선수 롯데에 있을 때부터 이제 한국 시리즈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NC로 이적하고 나서도 한국 시리즈를 한 번도 못 갔는데, 이렇게 그 진짜 경기 경력 오래된 롯데 출신들 중에서 한국 시리즈 한 번도 못 해본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롯데에 남아있는 전준우라든가, 저기 삼성 가 있는 강민호 선수는 한국 시리즈 했었나요? 못 하지 않았나요?
아무튼간에 우승 맛을 다들 못 보고 있는데 손아섭 선수가 롯데가 우승을 못한다면 한화가 좀 우승해서 손아섭 선수가 좀 행복해지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 트레이드가 되게 그 특이한 트레이드였는데 FA까지 3개월 남아 있는 선수, 그러니까 올 시즌 뛰고 나면 FA가 되는 베테랑 선수, 약간 에이징 커브 의심도 받고 있는 부상도 좀 당한 이런 선수가 우승권 팀에서 딱 그 선수 자리가 비어서 현금과 지명권을 가지고 이게 트레이드가 돼서 팀을 옮기게 된 굉장히 희귀한 트레이드 사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려간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나 아니면 팀을 옮기게 된 손아섭 선수 입장에서나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승 맛을 좀 보겠다라는 아주 그 확고한 그 목표 의식이 있을 만한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LCK를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고 야구도 열심히 경기 결과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근황이었습니다. 야구 쪽 음악 또 하나 듣고 갈까요? 야구 치고 달려라가 제일 적당하겠죠. 치고 달려라 듣고 오시죠. 찾는다. 오늘도 버텨내어준 나의 하루에 너를 찾는다. 치고 달려라. 멀리 높이 더 빨리 쏴봐. 뜨거운 열정을 담아. 포기란 없어. 한 번 더 덤벼보는 거야. 끝장을 보고 말 때야. 빛나던 날들아오라. 팔도강 산을 품어안으라. 무지개 넘어 그대와 함께 가리라. 웃어보리라. 치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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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고 달려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황, 아마도 제일 중요한 근황은 고양이가 아프다는 게 지금 제일 마음에 걸리고 제일 걱정되고 아마 제일 뭐랄까 지금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저희 집 고양이가 이름이 반반인데 저희 집 온 지는 한 6, 7년 정도 됐고요. 이 친구가 대구에서 그 카페 같은 데서 이제 풀어서 기르던 고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이에 사람한테 맞은 걸로 추정되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다리에 지금도 이제 철심이 박혀 있는 상태인데 수술을 받고 이제 적당한 보호자를 찾다가 저희 집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 이제 한 1살 정도 돼서 왔는데 처음 왔을 때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침대 밑에서 못 나왔어요. 애가 사람이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침대 밑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밤만 이렇게 밤에 자고 있으면 사부작사부작 소리 나면서 옆에서 오도독 오도독 밥 먹는 소리 나고 얼굴 보려면 이렇게 침대 밑에 들여다보면 승질내고 이런 상태로 거의 1년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수컷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소변 보는 거 좀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 고양이 특히 수컷들이 방광염이 오거나 요도가 좀 좁은 편이어가지고 방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못 보거나 뭐 혈뇨를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다치기도 했었고 뭐 취약 좀 약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처음 왔을 때 한 몇 년 동안 꽤 자주 아팠었어요. 그래서 혈뇨 보거나 소변 못 보거나 이러면 병원 데려가고 입원도 몇 번 하고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방광 그 카테터 해가지고 그 좀 이렇게 씻어내고 이런 시술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일 최근에 아팠던 게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팠던 게 최근이었는데 그게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괜찮길래 이제 좀 덜 아프려나 보다, 이제 괜찮은가 보다라고 방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또 혈뇨를 봐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입원을 시켜놨었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당장 뭐 소변 못 보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방광에 약간 결석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인다. 재발할 수 있다. 재발하게 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와가지고 좀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줘야 되는데 당장 약 먹이는 것도 지금 약을 안 먹으니까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아주 그냥 아무튼 걱정입니다. 고양이 수명 생각하면은 15년 정도 잡으면 이제 한 반 정도 지나온 건데 좀 건강하게 잘 무사히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프지 말고 더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특히 이게 반반이가 좀 여전히 사람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겁내요. 당연히 낯선 사람이랑은 눈도 못 마주치고요. 저랑 있어도 제가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얼굴도 좀 비비고 만져달라고도 하고 또 뭐 심심하면 자기가 불러가지고 쓰다듬으라고 시키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제가 서서 돌아다니면 또 막 슬금슬금 피해 다니거나 이렇게 도망가거나 이러거든요. 여전히 좀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데 어릴 때 그 남은 기억이 참 안 지워지나 봐요. 아마 평생 안고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스트레스를 최대한 좀 덜 주면서 좀 데리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에 부산에서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 때 어릴 때 키웠던 고양이는 이름이 누리였는데 그 친구는 한 17년 정도 살았어요. 병원도 거의 안 가고 예, 17년 정도 살았는데 그렇게 좀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스트레이 음악 좀 듣고 갈까요? 길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훌륭한 인디 게임이었죠. 스트레이의 음악을 오랜만에 좀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네, 길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어드벤처 퍼즐 게임 스트레이의 데이브레이크라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속편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결말 생각하면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한편으로 열린 결말로 우리 아기 고양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만 플레이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finTV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좀 근황 공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8월 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원래 계획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부산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좀 울고 있죠. 옆에서 저희 집 고양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또 집에서 약도 좀 먹이면서 지켜봐야 돼가지고 부산에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아무튼 그냥 이제 집에서 뭐 할 거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하고 지냈는지 조금 공유하면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오늘은 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음악은요, 오징어 게임 시즌 3 음악 하나 듣고 가시죠.
네, 최근에 게임 시즌 3 보고 왔습니다. 사실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려고 틀었다가요. 첫 번째 게임 하고 있다 아마 시즌 3 1화였을 거예요. 첫 번째 게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있다가 와 진짜 못 보겠다. 진짜 너무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그 끊었었어요. 한번 이렇게 중간에 끊었다가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봐야지 이러고 그 마저 이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평가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냐? 별로였습니다. 보고 있으면 시간은 잘 가긴 하던데요. 다 보고 나서 굉장히 다 보고 나서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다 보고 나서 굉장히 좀 불쾌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처음 시도했을 때 왜 다 못 보고 그 1화 만에 끊었냐. 첫 번째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 게임 설계 자체가 아이디어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일단 하나 들었고, 그냥 술래들한테 칼 쥐어주고 칼로 찔러서 죽여라, 이거는 너무 성의 없잖아요. 게임 자체가 게임도 성의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원래 이 장르가 이렇게 그 배틀 서바이벌 하는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그 영화 내지는 드라마와 관객 사이에 약간 그 그냥 합의하고 지나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만한 사이즈의 어떤 범죄 단체가 어떻게 비밀을 유지를 하느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에는 그 병정만 해도 몇 명인데 걔네들이 다 어떻게 비시즌에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느냐, 그런 게 어떻게 유지가 되냐, 왜 경찰은 안 움직이냐, 뭐 이런 의문들은 접어놓는 것. 그런 거 의문 가지지 않기. 요런 부분은 합의가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장르 생각하고 보면은 아 그래 원래 이런 내용이지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는데, 이제 슬슬 게임에서 넘어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 보면서 계속 턱턱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래한테 칼을 쥐어주고 이렇게 찌르는 게임. 그러면 이게 술래가 과연 그렇게까지 위리한 게임인가? 예를 들면 뭐 체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야 당연히 흉기 들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지만, 예를 들면 술래가 뭐 체격이 좀 작고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이 막 예를 들면 저기 뭐냐 추성훈이다 이러면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칼도 길지도 않아요. 보면 이렇게 저걸로 사람 찔러서 죽이려면은 정말 그 범죄 이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칼도 이렇게 짧은데, 저거 뺏기는 순간 술래가 그냥 역전을 당해버리는. 그래서 게임이 이게 게임으로서 그 굴러가는 내용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 공간 설계도 그 이상한 실내 공간 같은 데서 이렇게 방문 막 열어서 막 새로운 공간이 나오고 이런 그 실내 공간 안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 것, 어디를 가도 어디를 비춰도 그냥 비슷해 보이는 공간 자체, 비슷해 보이는, 이거는 아마 의도한 것 같아요. 약간 공간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돼서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도 그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잘 줬는데, 문제는 그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가 가늠이 잘 안 돼요. 보고 있으면 이게, 왜냐하면 그 얼마나 넓냐가 굉장히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어쨌든 좁은 공간 안에 실내 안에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도망 다니는 쪽은 도망을 다녀야 되고, 찾는 쪽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넓이가 가늠이 안 되니까 얘네가 지금 위험한 건지 쫓기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움직여야 안전한 건지, 아니면 적당히 잘 자리 잡고 숨었으면 이제 숨어 있는 게 안전한 건지, 이런 게 하나도 가늠이 안 되니까 게임이 그 진짜 성의 없고 단순한 게임인데도 게임이 잘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좀 첫 화 보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뭐 아무튼 다시 켜서 보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냥 참고 봤습니다. 참고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도저히 작품과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아이 낳는 부분. 네, 아이 낳는 부분. 이쯤 되니까 이제 그래도 물론 이게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자연 법칙이나 물리적인 무언가나 아니면 뭐 그 생물학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막 벗어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서 고양이가 엄청 우는데, 그 약을 먹여야 돼가지고 밥에다 약을 타놨는데 저거 안 먹으면 뭘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그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드라마가 이제는 진짜 합의가 안 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게임을 그렇게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시즌 3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시즌 3를 하고 있지? 시즌 1이랑 뭐가 달라졌지? 시즌 2는 이제 성기훈의 그 반란 시도와 실패라는 어떤 시즌 2만의 컨텐츠가 있었죠. 근데 시즌 3는 그 반란이 실패하고 나서 그 실패한 반란의 후일담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성기훈이 시즌 1 한 번 더 하고 있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결말까지 가는데 그 다 시즌 1 때 어쨌든 상우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본인이 죽으면서 이제 우리 엄마 하던 그거랑 그냥 겹쳐 보이면서 시즌 3를 왜 봐야 하는지 이유를 딱히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장 이제 아마도 시즌 1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게임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섬을 찾기 위해서 막 일어나는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 막 이런 것들이 아마 시즌 3의 차별점이라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본 게임이랑 이 내용이 너무 따로 놀아서 이렇게 접합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내용이 안 붙어요. 그냥 드라마 두 편을 따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서 열심히 찾아 헤매던 그 행동이 어떤 결실을 맺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죠. 딱히 뭘 범죄 조직을 뭐 찾아내서 밝혀낸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도저히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현실의 벽을 확 느끼게 해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밖에서 그 사부작 하던 것들은 그냥 드라마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결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시즌 1이 그래도 꽤 재밌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 3까지 오면서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좀 급하게 썼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대사들이 다 너무 구려서 대사들이 다 너무 별로고, 특히나 그 막 경찰서 장면 이런 데서 나오는 사투리 대사들은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사투리 연기가 뭐 어려운 연기긴 하지만 대사를 좀 잘 써주면 그래도 좀 소화가 되는데 이 대사들이 다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일본 만화 소년 만화의 대사 같은 느낌의 어떤 그 이렇게 막 소화가 안 되는 대사들이 계속 나와서 저는 대사도 진짜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열심히 드라마를 봤지만 재미가 없었다라는 첫 번째 근황이었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음악으로 넘어가 2025 LCK 음악입니다. Rise as On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요즘 e스포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 경기 다 챙겨보진 못하는데 LCK를 일단 어쨌든 경기 결과 정도는 나중에 하이라이트라도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요새 재밌더라고요. 일단 젠지의 전승이 한번 꺾였습니다. 젠지 e스포츠의 지금 1, 2라운드 전승 기록이 이제 3라운드 들어서 T1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전승이 한번 꺾이게 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 3라운드, 4라운드가 진행 중인데 10개 팀 중에 상위 5개 팀 레전드 그룹, 하위 5개 팀 라이즈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제 경기를 진행 중이고, 라이즈 그룹에서 이제 꼴찌를 하는 팀은 그 플레이오프 스테이지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라이즈 그룹 경기들도 꽤 이제 긴장감이 넘치더라고요. 오히려 상위권 팀들 경기가 좀 정형화돼서 재미가 없는 반면에, 그리고 특히나 젠티한 이 세 팀은 다른 팀들 상대로는 거의 뭐 일방적인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라이즈 그룹이 아주 치열하고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제였던 것 같은데, 꼴찌인 DNF, 브리온을 상대로 이제 경기를 가진 DNF가 2세트에서 그 정말 희대의 말도 안 되는 역전패를 당하는 경기가 나와 버렸어요. 20분 1만 골드 차이로 이기고 있다가 경기 끝날 때는 1만 골드를 뒤지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이게 그 비유를 하자면 야구로 치면 10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5회 끝날 때쯤 이제 10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20대 10으로 진 요런 사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DNF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과, 특히나 타팀 팬들까지도 이제 비난에 합세해가지고 이게 지금 프로로서 경기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냐, 왜 팀이 팀으로 안 굴러가고 5명이 다 따로 노냐, 뭐 이런 또 많은 비난들을 받고 있는데, 뭐 경기력이 처참했던 것과 별개로 아무튼간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었다는 거, 예, 막 보고 있는데, 야 이걸 잠깐만, 이 싸움을 져? 아직 유리, 그래도 아직은 할만하지. 근데 또 이 싸움을 져? 그래도 아직은 이길만해. 근데 이 싸움을 또 져? 그래도 아직 유리한데, 아니 또 져? 계속 싸울 때마다, 교전이 일어날 때마다 아직은 할만한데? 왜 지지? 아직은 할만한데 왜 지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보니까 진짜 그 긴장감 넘치고 재밌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요즘 LCK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게 또 하나 근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T1을 좀 응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한화생명으로 이적한 제우스 선수도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젠지의 독주가 좀 한 번 더 꺾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덤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하자면, 요즘 야구를 좀 열심히 못 보고 있는데 진짜 거의 경기 결과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야구도 롯데가 아마도 3위를 굳힐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요. 정규 시즌 경기 이제 팀별로 한 40경기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경기 수 대비 아마 1, 2위가 좀 치열할 것 같고, 롯데가 3위에서 뭐 위아래로 벗어날 일은 거의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야구 쪽은 또 이제 4위부터 8위까지가 아주 치열합니다. 4위부터 8위까지가 다들 아직 할만해. 아직은 가능하다. 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한 범위 안에 4위부터 8위가 또 몰려 있어서요. 야구도 아마 중위권 팀들 응원하시는 분들은 요즘 아주 그 스트레스